안녕하세요. 오늘은 7번째 시간이네요. 언어 발달의 개인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개인적인 요인, 영유아의 개인적인 요인, 가정 환경, 교육적인 환경, 미디어 지역사회의 요인, 다문화 가정과 이중언어, 언어 발달 장애, 언어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8번째 언어 발달 영역의 문제행동 지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의 개인적인 요인입니다. 발달적 개인차인데요. 이건 유전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전적인 영향에 의해서 아이들이 언어가 좀 빠르다거나 늦다거나 아니면 아주 미묘하게 어떤 개인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죠.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유전적 발달적 요인에 의해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령입니다. 아무래도 몇 개월이냐에 따라서 한 달 차이에도 굉장히 다양한 발달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 언어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개인적인 요인으로. 세 번째는 지능입니다. 지능이 아무래도 높다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다양한 어떤 어휘의 어떤 사용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성에 대해서도 영향을 좀 받습니다.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 그다음 출생 순위, 이 아이가 첫째 아이냐 둘째 아이냐 셋째 아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를 많이 나타낸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생 순위가 높을수록 어때요? 출생 순위가 빠를수록 아니면 뒤로 갈수록 어떻게 언어가 더 어떤 것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뒤로 갈수록 사실은 뭐 모델링에 대해서 잘 배운다 뭐 이런 거보다는 엄마가 손을 많이 쓸 수가 없어서 사실은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정에 있는 아이, 그 다음에 다가족인 아이, 언어 발달이 하나 있는 아이일 경우에 훨씬 더 언어 사용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높다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집중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아이들이 많은 다태아인 경우에는 엄마가 신경 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단답형으로 이야기하고 풀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요구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 발달이 조금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 거에서 풍부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많이 줍니다. 가정 환경입니다. 언어 발달에 있어서 가정 환경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부모의 태도와 같은 부모 요인도 포함이 됩니다. 즉 가정 환경은 가정의 사회, 경제적인 수준, 가족 구성 형태,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 구성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 정서적인 분위기, 또 여행 경험, 동화책의 수, 동화책을 어떻게 읽어주느냐, 그다음에 컴퓨터 사용 시간 등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유아에게 언어의 첫 교사는 어머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상냥하고 다정한 음성은 영유아의 언어 습득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어머니의 미소 음성을 통해서 영유아의 구어가 발달하게 된다고 하니까 가정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교육 환경 요인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교육 환경은 영유 언어 발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최근에 기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또 그 연령 또한 하향화 추세이기 때문에 기관 환경이 영유아의 구어 및 문해 발달 역량에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언어 발달을 지원하는 교실 환경을 잘 조성해야 할 것 같고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격려하는 언어 발달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미디어와 지역사회 환경 요인입니다. 우선 미디어의 어떤 영향인데요. 현대사회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TV, DVD, 비디오, 컴퓨터, 스마트폰,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미디어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은 영유아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된다는 것, 어떤 미디어의 영향도 아이들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지역사회의 요인입니다. 유아는 가정, 유아교육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 안에서 성장하고 발달해 나갑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행사, 시장, 환경을 둘러보고 참여하는 활동은 유아의 언어 발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런 활동은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영유아에게 매우 효과적인 교육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인중 언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그쵸? 1990년대 이후에 국제 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있고 해마다 그 자녀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어의 이중 언어 생활권 아동이 이제 이 관련 기관 연구에 의해서 보니까 이중 언어 환경의 영유아가 어린 시기 언어 능력이 굉장히 조금 일반 아동과는 굉장히 많이 좀 떨어졌대요. 비교 집단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런데 이후에 연령이 증가하면서 6세경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중 언어라는 것은 영어를 쓰고 있고 또 한국말을 쓰고 이렇게 두 개의 언어를 쓰는 건데 어릴 때에는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6세경 뭐 그 이후에는 의미가 없다. 거의 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중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죠? 특히 이중언어 사용에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가정에서 한국어의 보완 역할, 뭐 주말에 한국어 학교라든지 학습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조금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관에 다니게 되고 또 이중언어의 혼란기에서 안정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아이들이 두 가지 언어를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베트남어도 마찬가지고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어쨌든 이중언어를 다 사용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모가 중국인이다라고 했을 때 중국어로 아이와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속 깊은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주 그 미묘하고 또 깊숙이 전달해야 될 말들을 아이에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중언어 사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이가 두 가지 언어를 쓰게 되면서 양국 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 또 굉장히 좀 언어의 컨텐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능한 아이로 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베트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언어를 어릴 때 다 같이 써라. 한국말만 써라가 아니라 두 가지 언어를 다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요즘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언어 발달 장애인데요. 언어 장애의 유형은 네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음성 언어가 결여된 경우로서 보통 아이들과는 달리 3세 이후까지도 언어를 이해하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지 않거나 자발적인 언어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거의 말을 하지 않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언어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둘째는 또래 영유아가 동일한 순서로 언어 발달이 진행되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경우예요. 이렇게 너무 느린 경우는 언어 장애로 또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로 또래 영유아와는 질적으로 다른 언어로 사용하는 경우 이제 반향어를 쓴다고 하는데요. 이 반향어 같은 경우는 자신의 들은 말에 의미 없이 반복하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 또는 상황에 맞지 않는 의미 없는 말을 한다든지 이치에 맞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혼잣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막 우와 한다든지 아니 막 이렇게 뭐 전혀 맥락이나 아니면 관계를 지향하는 어떤 사이에서의 소통이 하나도 안 되는 언어를 사용할 때는 언어 장애를 의심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던 이제 영유아가 갑자기 청각이나 두뇌 기능의 어떤 손상을 통해서 언어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언어 장애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발달이 느린 아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었을 때 언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이제 그 사례를 보면 비구언어적인 언어가 활발하지 않은 경우, 제스처가 활발하지 않은 경우도 조금 언어 치료가 필요하고요. 언어 이해 능력이 또래에 비해 좀 저하된 경우도, 또 언어 기술이 매달 늘지 않는 아이, 18개월부터는 아이들이 엄청난 가속도를 붙이면서 언어 발달이 시작됩니다. 전보식 문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두 단어 붙이고 세 단어 붙이고 무궁무진하게 지금 단어를 막 이렇게 좀 사용해야 할 시기인데 이때 매달 늘지 않는 거죠. 뭐 이럴 때는 또 언어 발달과 또 신체의 발달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운동 발달이 함께 지연된 아이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언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 3세, 뭐 그 이전부터도 가능하지만 이 만 3세가 치료 적기라고 보아져요. 그래서 만 3세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간 만 2세 뭐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또 요 시기에는 적절하게 치료를 받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공백 없이 충분히 발달할 수 있는 아이들은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또 치료 시기에 적절하게 조금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들은 또 교사들은 안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경계선도 굉장히 많죠. 이 자폐 스펙트럼 안에서도 경적인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말이 늦은 아이들도 굉장히 많죠. 이런 아이들과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접촉해 주는 거, 안아주는 거, 쓰다듬는 거, 만져주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좋고요. 아이 행동을 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표현해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 행동이 사실은 무슨 의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해석하여 표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그린 거야? 뱀인가? 입은 어디 있을까? 뭐 이렇게. 공을 던지는 거야? 상자 들고 상자에 꼬리 시켜볼까? 뭐 이렇게. 어쨌든 아이 행동을 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표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가끔씩 아이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겁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자를 줄 때 뭐 한꺼번에 주지 않고 하나씩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긍정적인 어떤 상호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박수를 쳐준다든지, 하이파이브를 해준다든지, 눈을 찡긋해준다든지, 짱이라고 이야기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놀이 기술을 증진시키는 건데요. 이제 상징 놀이를 조금 더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놀이 기술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좀 알아보면 첫 번째로 놀이도구의 기능을 아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과 비슷한 놀잇감을 주는 게 굉장히 좋다.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은 굉장히 구조화된 놀잇감을 사용하고요. 그 이후에는 굉장히 열린 놀잇감, 상상이 가능한 놀잇감을 제공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언어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놀이도구의 기능을 좀 알기 위해서 실제 상황과 비슷한 놀잇감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도구의 기능을 충분히 탐색하고 연습하도록 도와주시는 거. 상대방에게 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거. 그래서 엄마 양치 좀 해줄래? 라고 해서 도구를 좀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네 번째는 인형이나 캐릭터와 함께 하는 거.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했다가 여러 개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인형 캐릭터의 행동을 다음 행동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인형을 가지고 조금 행동의 어떤 에피소드를 가지고 연기하는 것들을 조금 진행해 주시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인 아이인 경우에 부모는 이렇게 인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적절한 언어 발달은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과 전인적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언어는 지능과 이제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고츠키가 강조한 부분도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 발달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언어가 만 3세, 5살 정도가 됐는데도 어눌하다고 하면 바로 검사 받으시고 치료 받으셔서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영유아 시기의 언어 발달이 결정적인 시기예요. 그래서 사춘기 이후에는 어떤 뇌의 언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좌반구의 측면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뇌가 유연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언어 습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이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또한 영유아기의 언어 발달은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돼요. 그래서 영유아기 언어 학습은 초기 문자 학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후 학습 및 발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유아기의 아이들이 언어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발달에 적절하게 지금 맞추어서 성장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고 또 지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